네, 오늘 정신 분석 상담이죠. 지금은 그 프로이드로 대변되는 정신 역동 상담, 정신 역동 상담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어, 공유 같이 한번 어,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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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역동 상담. 네, 지금은 프로이드로 이제 대변이 되는 정신역동 상담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운명에는 무의식의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론이란 건 뭘까요? 결정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은 어렸을 때 경험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에 우리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마음, 어떤 그런 영역을 무의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 상담은 이런 어렸을 때 형성된 과거의 무의식적인 어떤 갈등을 자유연성이나 자유연상이나 꿈의 해석 등을 방법을 통해서 내담자 자신으로 하여금 나의 어떤 마음이 내가 몰랐던 나의 무의식적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챌 수 있게 깨닫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통찰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찰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치료 과정을 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또 한번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는 아까도 이제 결정론적이다 그런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특히 그 약 5년간의 생후 5살이죠. 5살의 어떤 생활 경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신분석학파 정신분석학파는 이제 그 프로이드의 어떤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학파가 있는데 인간의 또 운명이 이렇게 결정됐다라는 것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융이나 아들러, 뭐 호나이, 설리반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어떤 인간의 행동에는 사회적이고 또 문화적이고 대인관계적인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을 한다. 꼭 인간의 어떤 과거의 경험만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상담에 있어서 성격을 어, 성격의 어떤 구조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원초화라고 하죠. 원초화. 그리고 이제 원초화는 이제 심리적인 에너지 어떤 원천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리비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 본능, 쾌락, 본능적 욕구를 이제 에, 상징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무의식을 대변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아, 에고죠, 에고. 이런 어떤 본능과 어 이런 외부 현실 세계를 컨트롤하는, 중재하는 역할을 어 하죠. 그래서 이제 내면의 주관적 욕구와 외부 현실을 구별해서 중재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초자아, 이제 슈퍼 에고라고 합니다. 슈퍼 에고는 어떤 그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가치관이라고 할까? 뭐 사회적인 어떤 이상 또는 도덕, 이런 부분들을 어 추구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방어 기제라는 어떤 그런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은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이드, 본능과 또, 또 개인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도덕, 슈퍼 에고 간의 어떤 그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아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 그 갈등이나 긴장 등을 어 예 예 대처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그런 현상이다. 방어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아 어 이드와 슈퍼 에고의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그 중재하는, 그런 갈등과 긴장을 방어하는 어떤 그런 작용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이 불안에 대처하도록 돕고 상처 입은 자아를 방어해 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방어 기제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부정. 이 부정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어 어떤 어 그러니까 위협적인 현실에서 오는 긴장감과 불안을 이렇게 그냥 눈을 감고 방어하는 그런 현상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어 불치의 암 진단을 받았다라면 일단은 그 사실을 일단 부정하는 것. '내가 그렇게 걸릴 리가 없어.'라고 부정하는 것. 그런 어떤 현상이다. 일단 부정하고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투사가 있습니다, 투사. 투사는 어 그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감정이나 신념 뭐 이런 부분들을 어 어떤 다른 대상이나 사물에게 돌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직장 상사한테 야단 맞은 그런 불쾌감을 집에 가서 어떤 집에 가족한테 이렇게 돌리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이제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착화. 어 그 이제 다음 단계를 밟는 것이 불안해서 그 단계에 머무르는 것. 우리 보통 이제 에 청소년이 성인이 되기를 그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입장에서. 그래서 인제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어떤 상태를 계속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고착. 예. 그 성장 단계가 그러면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제 퇴행. 인제 퇴행은 어떻게 보면 인제 그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그 학교에서 인제 선생님한테 꾸지람 맞고 어 이제 집에서 인제
그런 어떤 긴장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갓난 아기처럼 오줌 싸게 오줌을 싸면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갓난아기처럼 행동하는 그런 어떤 단계, 그런 현상을 이제 퇴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합리화라는 게 있습니다. 합리화. 어, 이제 그 합리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신포도라는 어떤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그 여우가 이제 포도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그 포도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여서 먹으려고 하다가 너무 높은 곳에 달려 있어 포도를 못 먹으니까 여우가 무슨 말을 했죠? 분명 이 포도는 아주 맛이 없는 신포도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승화. 이제 좀 더 사회적으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돌파구를 사용하면서 원초적인 어떤 충동을 발산하는 것. 승화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남에게 조금 폭력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 사회적인 어떤 이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 일종의 이제 외과 의사는 이제 뭔가 수술을 하고 이렇게 칼로 막 째고 긋고 하는, 이게 사회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외과 의사가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승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억압이라는 개념이 있죠. 억압. 어, 외상이나 불안을 어, 그런 이제 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선생님한테 또는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나 폭행 이 자체를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마음의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합리화, 승화, 억압. 네. 그다음에 어, 배치와 이제 반동 형성 등이 있죠. 어, 그러니까 이제 대치라는 것은 어, 자기가 처음에 원했던 목적이나 사람을 잃었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목적이나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아붓는 자기 방어 수단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치 현상은 이제 우리가 음, 어떤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미술 작업이나 운동에 전념해서 어떤 그 성과를 내는 그런 활동, 승화는 좀 다른 개념인데 어떤 어떤 대상을 잃어버리거나 거기에 대한 갈등 상황을 다른 대상에게 예, 쏟아붓는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9번 반동 형성. 어, 무의식적인 염원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특정 직장 상사가 특히 마음속엔 에,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호의나 친절을 베푸는 어떤 그런 작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는 결국 이제 상담자가 그 내담제 말을
잘 들으면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그런 어떤 억압했던 감정이나 그런 욕구 등을 이렇게 분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어떤 들어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담자는 내담자 자신이 그 어떤 무의식적 욕구나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충동이나 비합리적인 모습 등을 어, 통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과정을 이제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 내담자 자신 안에 숨어 있는 어떤 감정들이나 기억 등을 꺼내놓을 수 있도록 기억하게끔 표현할 수 있도록 주로 이렇게 격려 하고 있죠. 정신분석의 이제 상담 기법은 이제 그 자유 연상과 전이가 있습니다. 그 이제 자유 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기 음, 어떤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을 꼭 합리적이지 않지만 생각나는 대로 비판과 판단 없이 연상되는 어떤 단어나 말 등을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꺼내 놓을 수 있게끔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기법이다,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 일종의 이제 음, 그 내담자가 이제 그 상담자에게 자신의 소망이나 갈등 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러한 이제 과정 중에서 어, 그, 음, 그, 이제 이 객관성을 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담자가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욕구 등을 잘 들어주게 되니까 더욱더 이제 의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의존. 상담자가 자신의 입장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그 내담자 스스로의 어떤 통찰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내담자의 이런 전의를 이해를 하되 감정에 너무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또 이제 도와줄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유연상, 전의, 그다음에 이제 또 훈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습. 훈습이라는 것은 이제 어, 이런 어떤 통찰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을 깨닫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자기의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고 적응 방법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이제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훈습과 통찰. 네. 다음에 이제 역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역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상담자가 아,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충동이나 신념을 내담자에게 예, 발산을 하면서 어, 자기 어떤 입장을 내담자에게 쏟아붓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상담자 자신이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을 감정적에 휩쓸리게 되니까 상담자 스스로가 객관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 내담자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제 결국 상담자 자신도 자신의 어떤 마음 상태를 에 자신의 어떤 그 조력자에게 문제를 이제 분석받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인제 다음은 분석 심리학 이론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분석 심리학은 인제 그 우리가 칼 융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 칼 융은 아 그 프로이드의 어떤 영향을 받았지만 그 프로이드를 이제 비판을 좀 했죠. 프로이드는 이제 모든 무의식적인 사건을 어떤 그 리비도, 성적인 충동의 이란 것에 원인을 이제 돌리려고 인제 하고 있지만 칼 융의 입장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서로 인제 공유를 했지만 좀 더 그 이면에 어떤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과 그런 어떤 그 무의식의 어떤 상징들에 대한 어떤 연구 그런 어떤 부분들 프로이드가 너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인 어떤 입장에서 다뤘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다르게 했던 것이죠. 특히 인제 그 자아라는 어떤 분석 심리학 이론의 인제 성격 구조를 이루는 것 중에 인제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아 자아는 우리가 인제 그 일반적으로 지각하고 감정하는 기억과 관련된 정신의 의식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인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제 페르소나. 페르소나라는 것은 인제 그 자아의 가면으로 대인이 외부 세계에 내보이는 이미지,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는 모습이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인제 사회에서 어떤 용인되는 어떤 그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 그 뭐 예를 들자면은 뭐 학교 선생님 같은 분이라면은 '학교 선생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어 그렇지만 인제 또 뭐 교수라면 교수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는 입장. 그렇지만 그 직업적인 어떤 모습과 집에 가서 아빠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어떤 직업적인 입장하고 같게 행동할 수는 없겠죠. 그죠? 직업적으로 뭐 학생들 같이 선생님이라고 집에 와서 또 자기의 배우자에게 그렇게 막 학생들에게 뭔가를 어 대하듯이 이렇게 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사람들은 이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런 어떤 직업적이든 자기의 어떤 입장적인 입장에서든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특정한 어 이미지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크든 작든 자기 자신만의 페르소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음영 이제 섀도우. 근데 섀도우라는 개념은 이제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적인 어떤 동물적인 본능을 포함하고 있는 그 성격의 어두운 부분이다.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인간 생활의 어떤 에너지나 추진력, 활력적인 그런 에너지원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꼭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개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마라는 것은 남성 안에 있는 여성적인 측면이다. 그리고 아니무스라는 개념은 그 여성 안에 있는 남성적인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개인적인 어떤 무의식, 프로이드 개념의 어떤 전의식의 어떤 개념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그 개인이 억압한 어떤 감정이나 마음, 억압한 어떤 그런 마음의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 무의식이다. 이렇게 뭐 사회생활에 있어서 특히 표현되지 못한 공격성이나 불쾌한 감정들 또는 그러한 사고들 또는 이제 사회생활에서 용납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억압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적 무의식의 어떤 층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 안에 깊은 곳에는 이제 자기라는 어떤 원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형, 집단 무의식이라는 어떤 개념, 그다음에 그림자, 그다음에 개인 무의식과 이런 의식, 이런 어떤 이런 네 가지 단계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그 융에게는 그 집단 무의식이다라는 그런 개념.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또는 어떤 특별한 어떤 종족에게 에, 어떤 해당되는 생각이나 감정, 공포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꿈에서 어떤 돼지 꿈을 꾼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꿈이죠. 좋은 꿈인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어떤 돼지 꿈을 꾼다라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각 어떤 특정 민족마다 일몽이 있고 흉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뭘까요? 그건 어떤 그 민족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DNA, 집단적인 무의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특히 어떤 신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어떤 마음속에 그 종족이나 집단마다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어떤 개념이 또 있다라는 거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마음 어떤 깊은 곳에는 이제 셀프, 어, 셀프, 그 자, 참자 뭐 이런 뭐 개념입니다만, 성격의 어떤 전체적인 통합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갈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어떤 성격의 어떤 상반되는 이런 측면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만들려고 하는 내적인 어떤 그런 충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어떤 마음들이 어떤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이런 어떤 외향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마음의 어떤 그 리비도가 이제 객관적인 세계로 지향할 때 외향적이다, 어, 엑스트라 버전이라고 하고, 또 이런 리비도가 주관적인 세계로 지향할 때 인트로 버전이다, 내향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요즘 그 젊은 20대 30대 층에서 유행하는 성격 검사 MBTI가
이런 어떤 칼 융의 이런 어떤 이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예, 총 뭐 16가지 어떤 성격의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유흥의 이런 어떤 성격 이론은 이제 그 고백 단계와 또 명료화 단계, 교육과 변형 단계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백 단계에 있어서 음, 그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불안과 약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렇게 상담자에게 이런 신뢰를 형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단계에서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 어떤 그 억압된 감정이나 이제 생각 등을 명료화 이제 알아차릴 수 있게끔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그 통찰의 어떤 그런 단계에 이르게끔 명료화하는 단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회적인 어떤 나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적인 어떤 그런 계획의 수립 단계,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변형, 내담자와 치료자의 어떤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계속 도모하는 그런 이제 과정, 이렇게 4단계로서 융의 이런 어떤 어, 성격 이론을 심리 치료로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와 이제 융의 어떤 그 개념을 비교를 한다면,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리비도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성적인 어떤 개념을 강조했죠. 그리고 이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어, 아주 어린 아이들이 딸은 아버지를 동경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동경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 아주 본능적인 부분에 어떤 강렬한 욕구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5세 전후에 경험이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무의식적인 어떤 측면에서 또 부정적인 내용 어, 이런 부분들을 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만 그 융의 심리 분석의 어떤 이제 개념은 그 이디푸스 컴플렉스라나 이제 리비도 같은 부분들이 수많은 컴플렉스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성격이 형성에 있어서 물론 이런 과거도 이제 중요하지만 거기에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열망 또 40대 이후의 어떤 중년기의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삶의 어떤 목표나 희망도 인간의 운명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와는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제 그 프로이드는 조금 부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본능, 억압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그 유흥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자율성이나 좀 더 목표 지향성, 창조적인 어떤 기능을 좀 더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개념과 좀 다른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우리가 이제 아들러의 어떤 개인 심리학적 성격 이론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프로이드와 프로이드로 대변되는 정신적 분석, 또 융이죠. 융에서 이제 그 분석 심리학 이론, 이런 어떤 이론을 통해서 이 지금까지도 현대 심리학의 이런 프로이드와 융의 이런 이론들이 이 21세기에도 이 정신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정신역동 상담, 프로이드 상담에 있어서 방어 기제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 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융에게 있어서는 그런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민족적인 어떤 집단적인 무의식의 어떤 그런 개념,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신역동 상담, 프로이드와 융의 상담 기법 이론을 공부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